대한민국이 1992년 8월 24일 중화민국과 단교를 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다시 말하면 타이완과 단교를 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지금의 중국과 수교를 결정한 것이 어제로서 25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어제가 한미 수교 25년 주년 기념일이 되는 날인데, 양쪽 순회 간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서로 축하 메시지를 교환을 했습니다. 축하 메시지 내용도 보면 굉장히 미묘한데, 서로가 양국 간의 발전과 평화에는 도움이 됐다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중국은 끝에 가서 한국은 실질적인, 미래도 실질적인, 이때까지 잘해온 것처럼 미래도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데 대해서, 보낸 것에 반해 중국은 이때까지 한중 관계가 영내 평화와 발전에 기여해온 건 사실 인정하지만,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상호간의 정치적 신뢰를 공고히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견을 타당하게 처리해서 양국 간의 안정적이고 견고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희망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이견을 타당하게 처리하자는 얘기는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나온 얘기로서 충분히 짐작이 되는 거로 사드를 철폐해 달라는 겁니다. 그것은 짐작뿐만 아니라 사실 위홍진 중국 대외 연락부 부부장 같으면 우리나라로서는 차관급입니다. 한국이 중국, 러시아와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고 미국의 의지에 따라 사드를 도입했다. 이해할 수 없는 틀린 선택이다. 그리고 기대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기대와 어긋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 한중 25주년 기념에서도 중국의 온갖 모든 초점은 사드에 가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에게 실망을 했다.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하는 것은, 문 대통령이 되자마자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에 사드는 다음 대통령에게 밀어놔라고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이 되자마자 전봇대 뽑듯이 사드 발사대를 뽑아가지고 버리고 바로 시진핑에게 찾아가 크게 웃으며 악수를 하면서 나 잘했지, 중국이 원한 대로 우리가 협조하고 있어, 이걸 기대했는데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은 크게 실망했다는 거죠. 근데 위 부부장의 말은 정말 한국에게 너무나 우리를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입니다.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와 의논도 하지도 않고 상의도 하지 않고 그들의 의사를 들어보지도 않고 미국의 판단에 의해, 미국의 의지에 따라 사드를 배치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있어서 안보 측면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전혀 다른 입장에 있습니다. 상당히 다른 입장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동맹국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우리가 아무리 가까워지고 경제적인 협력이 더 강화된다 손치더라도 현재로서는 안보적인 동맹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면 중국은 북한과 동맹관계인데, 북한에 대한 어떤 무기를 설치하거나 무기를 팔거나 경제적인 협력을 줄 때에 한국의 동의를 구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청나라시대 사고방식으로 한국이 국내 안보를 위해서 자기들이 뭘 하면은 당연히 미국을 제쳐놓고 중국과 러시아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것을 참작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그 전쟁의 위협에 있을 때에 위협에 처하게 되면 중국은 북한을
그만두고 관계 안 하고 우리를 도울 것인가요?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죠. 그리고 또 관영지인 차이나 데일리스는 이 입장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 사드 문제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양국 교류는 이전의 열기를 회복하기 힘들다 라고 위협까지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러면 중국이 사드 문제에 끈질기게 천착하는지 다시 한번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 차례 제가 방송이나 다른 채널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다시 한번 그 점을 꼭 짚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25주년이라는 양국 간의 수교 기념에서 사드 문제를 손톱 밑에 가시처럼 지금 들고 나오니까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중국은 사드라는 것을 통해 한국과 사이클라지컬 워페어, 다시 말하면 심리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압박 심리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드 철폐를 주장하는, 끈질기게 주장 내지는 강요까지 하고 있는 중국의 진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사드를 우리에 대한 경제적인 무기로 쓰고 동시에 안보적인 무기를 쓴다는 거죠. 경제적인 무기는 사드를 핑계로 대서 우리에게 경제 보복을 하면서 한국으로 하여금 중국이 아니고는 경제적으로 우리가 다시 성장하고 잘 살 수는 없다라는 자포자기적인 의존적인 두려움을 더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결론부터 말하면 미국과 손 끊고 중국과 손잡는 것이 안보적으로 더 나을 것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하지만 끈질기게 그걸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사드를 기술적으로 보면은 사드 레이더 설치라는 것이 주한미군의 사드 레이더 설치가 중국 본토를 탐지하는 것도 그리고 중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도 안 된다는 것을 중국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감시용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설치하는 주한미군용 사드 레이더가 사거리 600 내지 800km 밖에 안 되고 미사일 요격 방위 범위가 200k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북경이나 산둥마저도 어떤 요격 대상도 안 되고 탐지 대상도 탐지할 수 있는 거리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거리 600km지만 막상 성주에서 북경까지는 거리가 거의 1000km 가까이가 됩니다. 이 사드 레이더는 볼 수도 없습니다. 그쪽을 탐지할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리는 사거리는 무사하고 요격미사일 범위는 고사하고라도 방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한미군이 설치하는 사드는 북경 쪽으로도 보는 것도 아니고 산동반도 쪽으로 탐지를 안 하는 것이고 오직 북한으로만 탐지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고 누차 우리 정부나 주한미군 그리고 워싱턴에서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은 의도적으로 들은 채도 안 하고 모른 채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술적으로 무기체계의 기술적으로 사드가 중국에 대한 위협도 탐지도 안 된다는 걸 중국도 알고 있습니다. 혹자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국내의 사드파들은 지금 사거리 600km로 해놨지만 때에 따라서 몇 번만 하면 사거리를 2000km로 늘릴 수 있고 몇 번만 하면은 나사만 조절하면은 방향도 바꾼다. 이건 M16도 아니고 AK-37도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한미군의 사드, 우리가 그렇게 조작을 만약 한다면, 조정을 하거나 조작을 한다면 중국 본토에 설치한, 요동반도에 설치하고 내몽고에 설치하고 복건성에 설치하고 북경에 설치해놓은 사거리 3,000 내지 4,500km의 사드 레이더에 먼저 걸릴 겁니다. 그들이 먼저 알게 될 겁니다. 주한미군이 성주에다가 사드를 설치하는 이유는 군산, 광양, 부산, 울산, 속초, 동해안 일대의 항만에 대해서 북한 핵미사일을 날라올 때, 그쪽으로 북한 핵미사일이 날라올 때 요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거리 200km입니다. 요격법입니다. 동시에 주한미군 기지에 있는 주한미군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이런데 중국은 이것이 자기 안보의 위협이고 자기 쪽을 탐지하는 눈이라고 얘기하면서 현실을 들여다봅시다. 중국 주변에 위치한 국가들, 일본, 대만, 동남아, 러시아, 한국, 여러 중국 주변에 인도까지 합쳐서 위치한 모든 국가 중에 중국의 탄도탄, 다시 말하면 미사일이 미사일이 방향을, 미사일이 향하고 있는 방향은 한국을 향하고 있는 미사일이 제일 많습니다. 탄도탄이 수천 기에 이릅니다. 이것은 군사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우리가 사드 한 포대 배치를 빼버리면은 중국이 우리하고 관계를 좋게 할 것이다. 이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가장 어리석은 속임수죠. 그리고 아주 낭만적인 단견이죠. 우리가 중국의 비위를 거슬리는 것과 관계없이 중국은 필요하면 우리에게 탄도탄을 쓸 수 있는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유 없이 중국이 우리한테 쏠 리는 없지만 거슬리면 한다는 겁니다. 국가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그 탄도탄을 우리 쪽으로 가장 많이, 아시아에서 다른 어떤, 중국 주위에 있는 다른 어떤 국가보다 더 많은 탄도탄 수천 기를 우리 쪽으로 향해 배치해두고 있다는 것. 우리를 보는 방향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중국의 비위를 맞춘다고, 사드 배치를 철폐한다고 우리 안보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기술적인 얘기입니다. 사드라는 기술적인 얘기, 그리고 중국의 군사 전략적인 차원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정말 패닉이 돼서 보고 있는 중국의 사드 때문에 중국이 우리에게 하는 경제 보복 문제를 굉장히 객관적이고 냉철한 눈으로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굉장히 허둥지둥하면서, 물론 이게 피부에 와닿는 경제적인 피해니까 난리를 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리고 그 피해를 평가절하하거나 사이즈를 축소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중 무역에 있어서 우리 대중 수출이 본격적으로 줄어든 건 2014년부터입니다. 2013년이 꼭지였습니다. 2014년에 0.4%가 줍니다. 2015년에 5.6%가 줍니다. 2016년에 9.8%가 줍니다. 2014년에는 중국이 사드 보복 얘기 끄집어낼 때도 아닙니다. 2015년도 중국이 본격적으로 사드 보복을 끄집어내지도 않았습니다. (2016년이) 정말 본격적인 사드 보복을 끄집어냈는데, 공교롭게도 9.8%니까 그것 때문이 아니냐. 사드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훨씬 더 큰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먼저 무역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2013년 전에 비해서 중국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크게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큰 통으로 가져다 주는 우리의 화장품 크림이 이제는 그들이 그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GNP 퍼캐피타 개인 소득이 27,000불 정도 했지만 북경에 사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더 높은, 거의 2배로 되는 4만 내지 5만 불의 고소득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을 좋아합니다. 젊은 친구들은 동동구림무라는 게 뭔지 모르지만 우리 어머니 세대 때 처음 나온 가장 초기의 화장품 같은, 물론 그런 걸 중국에 팔고 있는 건 아니지만 초기에 가장 인기 있었던 설화수 같은 게 이제는 먹혀들지 않습니다. 더 나은 제품을 원한다는 거죠. 그런 중국의 소비자의, 고급 소비자의 입맛을 맞추는 데는 한국이 아직 따라가지를 제대로, 그 소비자의 입맛이 바뀌는 속도만큼 우리가 따라가서 입맛을 못 맞춘다는 것. 두 번째로는 실제로 통계에 안 잡히는 보따리 상인들의 무역 상황이 최악이 된 게 작년이니까 정말 정말 사드 보복으로 한중 간에 경제가 너무나 심각한 한중 무역의 타격을 받고 전적인 피해자가 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한중 무역에 있어서 실질적인 내용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객관적으로 나온 통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국이 우리의 수출 대상의 1국은 제1위의 국가는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가가치적인 측면에서 부가가치 기준 무역 통계를 보면 미국이 1번, 유럽이 2번, 중국이 3번, 일본이 4번인데 3번하고 4번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부가가치 기준 무역 통계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물건을 팔아서 얻는 마진, 부가가치 기준으로 본다면은 우리의 총 마진에 중국으로부터 얻는 부가가치 마진은 2.8%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안 믿기시겠지만 저도 이 통계 자료를 정부에서 나오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합니다. 즉 100원의 부가가치 마진을 얻는다면 중국으로부터 실질적인 부가가치 마진을 얻는 것은 2원 80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90몇 원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가져온다는 거죠. 미국과 유럽과의 무역에서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매출 역시도 우회 매출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우회 매출이라는 것은 중국에 수출하는 각종 상품의 73~4% 정도가 최종 소비 기착지는 중국이 아닙니다. 우리의 원자재나 부품을 가져가서 중국이 조립을 해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판다는 거죠. 뭐로? 메이드 인 차이나에, 사실 그 부품 원자재는 전부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 메이드 인 차이나로 찍어가 미국이나 유럽으로 파는 것입니다. 중국은 그냥 거쳐가는 중간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종 소비재가 차지하는 것은 약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중국이 우리에게 무역에 대해서 이렇게 가혹한 영향을 미친다고 느끼는 것은 실질적인 무역의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관광자 수가 90% 정도 가까이 줄었다든가, 아니면 롯데 면세점이, 중국에 나가 있는 롯데 면세점의 한 60% 이상이 지금 3개월간 문을 닫고 있다든가, 이런 거로 체감지수가 너무너무 높은 데다가 언론이나 방송 이런 채널을 통해서
한중 무역의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그리고 중국의 지금 1대1로 정책 때문에 한국을 의도적으로 출발지로, 처음에는 1대1로 정책의 출발지로 시작했지만, 기착지로 시작했지만, 고려하고 있었지만, 이런 것 때문에 하지 않기 위한, 한국을 의도적으로 배제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들은 하나도 발표가 되지 않고, 손해보는 숫자, 무역이 줄어드는 숫자, 보따리 상인들의 최악의 상황인 수입의 급감, 관광 수입의 급감, 그리고 면세점 수입의 급감, 이런 숫자를 부각시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거짓말이고 팩트가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면모 중에 그런 당장 현금으로 도는 부분이 일정 부분 옛날에 들어오던 보다 줄어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2014년부터 한중 무역 볼륨도 적어지고, 무역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중국 생활의 업그레이드, 소비자의 패턴 변화, 중국의 대외 전략의 변화, 이런 것들을 총 아울러서 얘기하지 않고, 공교롭게도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 하는 그때부터, 그 이전부터 이미 한중 무역이 마이너스로 그전보다도 떨어지는 상황으로 가는 중에, 공교롭게도 사드 문제가 불거지고 중국은 이 사드 문제를 들고 나옴으로써 우리에게 경제 보복을, 사드 때문에 경제 보복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내 언론에서도 거의 중국이 의도하는 대로 그 부분만 강조해주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사드 때문에 중국이 보복해서 관광객도 안 보내고, 너들 면세점도 이용 안 하고, 제주도도 못 가게 하고, 한국 물건도 수출 못하게 하고, 그래서 한국 경제가 완전히 망조가 들게 할 것이다 라고 중국이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강하게 심어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미리 주눅이 들어서 이거 사드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구나, 나라 경제가 엉망이 되는구나, 심리전에서, 중국의 경제 심리전에서 우리는 이미 진 겁니다. 이 차제의 정부가 대중무역에 대한 근본적인 전략을 바꾸거나 다른 활로, 무역 활로를 찾는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다루거나, 사실은 관광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좀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총괄적인 한중 무역에 대한 세력을 찾는 거나 대한 전력을 찾거나, 아니면 한중 간의 다른 차원에서 어떤 중국의 대외 정책, 대외 경제 정책에 우리가 어떻게 협력하는, 이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총괄적으로 사드 때문에 손해보는 경제의 부각보다는 훨씬 적다는 거죠. 내면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얼마나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70% 이상이 중국에게 원자재나, 우리 수출의 70% 이상이 원자재나 부품을 수출하는 만큼 중국이 우리에게 수출을 금하면은 우리만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중국도 똑같이 손해를 봅니다. 우리가 경제 규모가 더 적으니까 방방 뜨는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중국과 한국의 무역관계가 원자재나 부품을 주면은 중국이 그걸 메이드 인 차이나로 만들어가 미국에 파니까, 사실은 미국의 대중 경제제재, 무역제재가 떨어지면은 똑같이 우리에게 경제적 타격이 옵니다. 우리에게도 발등에 불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피해가 안 오도록 하려면은 안 올 수는 없지만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접근할 것은, 중국의 사드 압력에 대해서 항복한다, 철폐할 테니까 지금부터 경제관계를 좋게 하자, 우리 물건 많이 수출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경제적으로 한중 관계가 끝나고, 중국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사드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더라도 한중
간의 경기는 옛날로 회복되기 어렵다. 사실입니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참패를 당하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 한미동맹까지 끝나게 됩니다. 만약에 끝나지 않으면 크게 손상을 받는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중 무역의 상호 의존성 때문에 미국이 중국의 무역에 제재를 가하면은 한국도 그 불똥이 띱니다. 또 중국이 우리 수출을 안 받아들이면은 우리 보고 수출 못하게 하면 자기 경제에도 피해를 입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 보복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계속 이것저것을 막고 있는 중국의 진짜 이유는, 다시 말하면 사드 철폐를 주장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대중경제 의존도라는 심리적 의존도를 더 심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중국 아니면 우리 물건 팔아먹을 데 없어. 중국이 우리하고 경제 관계를 좋게 안 하면 우리는 망하는 거야. 이런 자포자기적이고 패배적인 사고를 좀 더 심화시키기 위해서 사드 보복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겁니다. 두 번째, 사드 철폐를 주장하는 또 다른 더 경제보다도 몇 배로 더 근본적인 이유는 사드 철폐를 주장함으로써 한국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끝내는 것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에게, 또 미국이 중국에게 북한 핵 미사일을 중단시키는데 중국이 앞장서달라, 도와달라고 하니까 중국이 제안을 했습니다. 돕겠는데 동시에 똑같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해라. 이 얘기를 액면 그대로 바꿔가지고 해석하면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도 나서가지고 북한 핵 미사일 중단할 의지가 없다, 의도가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1000만보 양보해서 미국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면은, 중단한다 손치더라, 중단하면 중국이 북한의 핵 미사일을 중단시켜 준다는 동행, 그들이 주장하는 쌍중단이 중국이 주장하는 쌍중단이 일어났다 손치더라도, 그의 협조, 양국이, 중국과 미국이 다 협조한다 손치더라도, 그리고 한국이 협조한다 손치더라도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가시적입니다. 76년에 시작해서 93년에 끝난 팀스피리트 훈련처럼 중단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뒷구멍으로 군사훈련인 것처럼 눈에 안 보이는데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북핵 미사일 중단이라는 것은 휴화상과 같습니다. 언제 그 분화구가 터질지 모릅니다. 그 분화구가 터지는 걸 중국이 책임질 리가 없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논리로 본다면 중국은 한미동맹이 지속되는 한 북핵 미사일을 중단시킬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한미동맹이 끝나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존재할 근거가 없어질 때까지는 앞장서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중단시키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액면 그대로 해석하는 것보다 더 사려 깊은 전략과 생각을 중국이 갖고 있다면 천만다행이고요. 북핵미사일 중단에 중국이 정말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면 한국이 앞장서서 사드를 철폐하고 한미 군사훈련을 그만두고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이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이 더 이상 존재할 필요 없는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으면 안 될 명분을 찾아내면, 한국 스스로가 찾아내면 그때 가서 중국도 적극적으로 북핵 미사일을 중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드 철폐라는 것을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거기에 쐐기를 박는, 금을 만드는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국내에서도 이와 비슷한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심지어 정치권에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다시 말하면 사드 철폐를 하고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이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고 한미 군사훈련을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시켜 줄 줄 알았는데,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걸 해줄 줄 알았는데 어찌 중국이 원하는 수준만큼 화끈하게 해주지도 않고 머뭇거리니까 중국으로서는 실망했다는 겁니다. 이 사드 문제가 그전에도 나왔지만 25주년, 한중 25주년 기념에서까지 이렇게 나온 것은 바로 지금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UFG, 얼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중국이 하지 말라, 북한도 하지 말라는데 미국에서 한반도 방어의 순회가 되는 미국 군인의 수뇌부들이 한반도에까지 오고 와서 한미동맹의 단단한 결의를 보여주고 있다는 데 대해서 중국이 몹시 못마땅하기 때문에 이 사드 문제를 한중 25주년 기념일에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겨냥한 것도 있지만 미국을 겨냥한 부분이 아주 큽니다.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당 관계자는 24일 한중 축하 메시지에서, 한중 25주년 기념 축하 메시지에서 중국이 양국 간의 이견이 있는 문제는 제대로 좀 처리하자고 얘기하니까 얼른 알아듣는 듯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중국에게 우리가 앞장서가지고 사드는 북핵에 대한 자위권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드 배치, 임시 배치는 불가피했고, 사드 레이더가 중국 감시용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자고 제안하겠다는 겁니다. 진짜 삼척동자가 웃을 일입니다. 중국도 웃을 일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중국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대학원생이 영어 원문, 아니면 중국 원문이랍니다. 더 좋습니다. 원본 논문을 들고 읽고 있는데 유치원생이 중국 한자나 영어 알파벳 카드를 들고 와서 읽는 법을 설명하겠다는 것이나 같은 식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우습다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여당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동시에 이게 얼마나 웃기느냐 하면, 바로 작년 이 사람들이 누구냐, 작년 저작년에 연거푸 중국을 들랑거리며 그 당시 여당이 반대하고 청와대가 반대하고 안보기관들이 반대하는데도 중국을 들랑거리며 중국에 사드 배치 안 하겠다, 사드 배치 결정은 잘못됐다고 사과하겠다, 이런 외교를 한다고, 조공 외교를 한다고 들랑거린 사람들이 이제 와서 왜 중국에게 사드는 북핵 억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입장을 바꾼 겁니까? 작년에 북핵 위협이 없었고 올해 북핵 위협이 갑자기 생겼나요? 그리고 작년에 얘기한 사드는 중국 감시용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중국 감시용이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까? 국민 우롱하는 거죠. 국민 수준을 어떻게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도대체 나라 갈 길을 한치 앞도 모르는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로 외교를 한다는 겁니다. 좀 심한 말인지 몰라도 가만히 있으면 2등이라도 할 텐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발표된 거의 모든 정책들이 덜컥 정책입니다. 덜컥 발표해놓고 덜컥 말만 해놓고 뒷감당이 어마어마한 부메랑으로 짐이 되어 몇 년 후 우리에게 더 나아가서는 우리 다음 세대에 돌아올 것인가. 정말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내놓은지 모르겠습니다. 탈원전, 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 만원, 건강보험 뭡니까? 더 좋게 하는 것, 보장제? 도대체가 예산과 정책이 이를 막물리고 가는 게 없습니다. 지금쯤 청와대와 정치권은 중국이 사드를 반대하는 진짜 이유를 분석하고 이에 대해서 한중 무역의 구조적인 변화가 아니라 대혁명입니다. 사실은 변화, 그리고 경제적, 안보적, 외교적 대안을 찾지 않으면 날이 갈수록 국민만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